원고가 손을 딱 들면서 이제 소치하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편에 이어서 2편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한 회 한 회 다 이제 뭔가 법리적인 부분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변호사를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로스쿨 들어가서 뭔가 이제 나중 실무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교보제 같은 느낌으로 좋을 것 같고, 진짜 내가 뭐 법적으로 뭐 적성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건을 풀어가는 걸 보면서 재미를 많이 느낀다면 적성을 정해보셔도 될 것 같다. 요즘 이거 드라마 때문에 로스쿨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예전에 우리 그 허준 드라마 했을 때 한의대 엄청 인기 좋았잖아요. 맞네. 카이스트 드라마 할 땐 또 카이스트 인기 올라가고. 근데 일단은 이 드라마가 치명적인 뭔가 고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형사사건 보통 기간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끝나는 기간 보통 그래도 뭐 한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요? 1년, 뭐 오래 걸리면 1년 오래 걸리면 그럴 때는 걸릴 수 있지. 민사는 의료소송 마스터니까 제일 오래 걸린 게 얼마야?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예요? 아무리 빨라도 1년이고 뭐 2년, 3년 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빨리 특히나 한 해에 이제 모든 걸 넣어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계절감의 변화가 없이 며칠 만에 끝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거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옷도 잘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옷이 없겠지? 이번 사건이 그 결혼식을 하는 배경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해봤으니까 아는데. 너 해봤어? 너 미혼이야? 너 이제 죽었다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당연히 이제 신랑 신부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부의 드레스가 이제 흘러내린 거예요. 어휴, 뭐 등에 문신이 있네? 그렇죠. 이제 이게 하객이 이날 1000명이 왔고 상의가 이제 흘러내린 거죠. 결혼식장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에요. 네. 신부 측 아버지가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옆에 있던 어서 변호사가 2.5에서 3억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0억 미치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때 결혼식 비용이 들어갔던 게 2억 3천. 그러고 나서 이 호텔 측에서는 그래 2억 3천 들어갔던 거 배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을 주겠다. 1000만 원 상당. 그럼 한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본인들이 생각한 금액이랑 이제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신부 아버지 측에서는 10억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 저는 근데 그 호텔 측에서 전부 다 반환을 해주겠다는 것도 약간 좀 되게 잘 쳐줬다고 생각을 그 했거든요. 자체가 엄청 좋은 거지. 잘해준 거지. 저는 실제 소송 잘해주니까. 가면은 2억 5천원 코는 2억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식장 측을 대리를 한다 치면 방어를 하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신부가 자기가 옷을 밟아서 한 거니까 그치, 혼인 밟혔지. 과실도 있을 자기 거고. 과실. 네. 어쨌든 결혼식에 전부 다 망한 게 아니라 이루어지다가 그냥 옷이 벗겨졌다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무는 다 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과실 비율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이제 감액이 가능해서 100%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소송으로 가도 그치, 사실 어렵지. 받아내기는 좀 어려운 차라리 결과예요. 요거는 받고 땡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0억 받는 거 가능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실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드라마의 좀 재미를 위해서, 특히나 이거는 좀 뭐 손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의뢰인들 많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짜고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네, 맞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있지.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싶다. 이 금액을 하고 싶다. 청구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대표 변호사는 내를 먹어. 선임하려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꿀꺽하지.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안내를 해주지. 패소했을 때 위험 부담, 소송 비용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대 맞아요. 이런 것도 엄청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안내해주고 합리적으로 좀 더 유도를 하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그 정도 금액으로 청구를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의 자유긴 하다. 근데 어차피 지금 빡쳐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10억을 청구했는데 1억만 인용이 돼. 그럼 더 빡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위자료, 법적으로 이제 위자료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대표도 약간 좀 어렵다, 약간 이런 걸 좀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자료 범위에 대해서 이제 판례의 입장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위자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이 어떤 사건을 겪어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걸 돈으로 배상해라 요거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사실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요, 대체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의료소원 기준으로 하자면은 젊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됐을 때 위자료로 실무상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인정을 해줘요. 사망했을 때. 사망.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명예훼손을 당해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 경우에 내가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뭐 판사가 재량을 하는데 명예훼손이면은 뭐 얼마나 퍼졌는지, 이 사람의 명예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얼마나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지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뭐 몇백에서 정말 많이 나봐도 몇천 정도가 되겠죠.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뭐 위자료 뭐 5억 달러 이런 거 소송을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5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그로 끄는 거죠, 이렇게. 기사 쓰기에 좋으니까 5억 피소 당했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거고. 근데 제 개인적인 다른 사건에 비춰봤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등만 노출된 건지 아니면 여기 앞에 가슴까지 완전히 노출이 됐던 건지 뭐 밑에 성기까지 노출된 건지 이러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아무리 크게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억은 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대형 로펌이 아까 1, 2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로펌을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 맡길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10억이 안 된다고 해서 너희한테 왔다. 근데 너희도 지금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뭐 거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대형 로펌끼리 경쟁을 붙이듯이 마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약간 좀 너희를 좀 자극을 하는 거죠. 저 한 대표님 표정 고증 방금 되게 잘 됐어요. 저 빡친 표정. 당신의 표정?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리적인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손해에 대해서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적격 손해 내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들인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이경민 변호사가 나를 칼로 찔렀다? 그러면은 칼로 찔리지 않았으면 안 들어갈 병원비를 내가 냈으니까 그치, 이런 게 병원비 적격 이런 거 손해. 되겠지. 소극적 손해는 이번 사고가 없었으면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됐다. 근무를 못하게 됐어요. 네, 원래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억씩 받고 있었는데 많이 버네. 이경민 변호사가 나를 칼로 찌르는 바람에 병원에 2달 입원해가지고 2달 동안 월급을 못 벌었다. 20억 이런 거 되는 거죠. 위자료는 찔려가지고 너무 아파. 정신적인 손해 3천억. 3천원. 오,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한순간에 갚으려는. 과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아니면 위자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과실이 있다.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게 과실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면을 쓸 때에도 소장을 접수를 할 때에도 일단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렇지. 처음부터 돈 달라고 안 하지. 네. 이 청구 원인의 이 과실에 대해서 먼저 써요. 과실의 유무. 과실의 유무를 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 왜냐면 이제 과실이 없다고 해버리면 애초에 그냥 기각이 돼버리거든요. 돈 판단도 안 하지 아예. 그렇죠, 그렇죠. 네. 과실이 있다라는 점부터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해요. 이 웨딩 업체가 뭐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를 밝혀보자. 이렇게 하면서 잠입을 하자. 실제 이제 그 웨딩 업체를 가서 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변호사들이 잠입을 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잠입까지는 아닌데 나는 이제 그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에서 그 근처 도로를 내가 직접 한 가보긴 했지. 가서 사진 찍어가 그것도 제 증거로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해봤어. 훌륭하시네. 사실 변호사들이 소송을 할 때에는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기록이 만들어진 게 뭐 경찰이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진술 조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직접 발로 뛰면서 사실 이런 거를 더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이런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들어봤을 때 오히려 이제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딸 집에 가요.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고의 집에 간 거죠.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의뢰인들이 보통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 집에 가서 의뢰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임료를 두둑하게 챙겨줬으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근데 이 흔치 않은 걸 또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저도 봤죠. 등에서 이제 그 문신 내용이 불교 쪽 그런 건데 할아버지 쪽은 교회 기독교 기독교 쪽인가? 여기 보면 나오잖아. 실망을 많이 해서 파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종교상 갈등 때문에 이걸 뭐 파혼은 당연히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서로 이제 뭐 결혼을 하지 마자. 안 하면 되니까 혼인을 했는데 뒤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종교가 다르다는 부분은. 그럼 이혼 사유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근데 뭐 그 종교 때문에 이제 너무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맨날 집어 던지고 싸우고 뭐 너네 신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 할 수는 있겠죠. 딱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혼사를 보기 힘들고 거기서 이제 뭐 파생적으로 뭔가 이제 부부가 계속해서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혼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되는 사람에게 이제 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신부가 이 사건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또 받고 많이 그런 이제 뭔가 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위자료 관련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난 미칠 것 같아. 그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녔다는 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별개로 정신과 다니는 걸 제출해봤자 의미는 없으니까. 만약에 연결된다면 적극적 손해에서 액수가 늘어나고 그럼 이게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맞아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정기적으로 좀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료 소견서나 이런 걸 제출하면은 참작을 해주더라고요. 형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처벌 형량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을 줘요. 그만큼 피해자가 힘들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되면 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사건 이후에 좀 뭐 병원을 이제 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뭐 자기도 이제 조금 그 고통받은 건 사실이니까 진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제 원피고를 대리인들을 불러놓고 제가 봤을 때는 조정 절차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뭐 준비 준비기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네, 준비기일 수도 있고 합의할 생각 없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봐요.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사실 합의의 길을 조금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성은. 맞지. 예. 그리고 판사도 이런 건 조정으로 끝내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치열하게 공방을 할 텐데 그럼 원고랑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은 왜 맞고 이 주장은 왜 틀리고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머리 아플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근데 조정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조정에서 사실 끝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도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맞지. 서로 만족할 만한 그게 나왔으니까 조정을 하는 거고. 예. 판결로 가버리면은 둘 다 만족을 못해. 그리고 실제 판결로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 사건을 가면 이제 조정 기일이 중간에 잡히는데 저는 이제 상대를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뢰인을 설득을 맞아. 약간 그런 거 필요해. 네, 그게 약간 스킬인데 우리 의뢰인은 내가 설득을 해야지 이제 말을 듣지. 그치. 상대방을 막 설득을 해서 더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해. 안 통하지. 근데 또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의뢰인이 이제 너무 과도한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요건 요러니까 힘듭니다 선생님 하면은 왜 당신은 이제 내 변호사인데 상대방 편을 들고 막 뭐 내편 아니냐고. 이걸 이제 그 호텔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증인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밝혀내려고 해요. 드레스에 대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때 있었던 당사자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지금 과실의 의무가 달라지겠죠. 대연 호텔 측에서 그때 당시에 뭐 드레스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해버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직전에 이제 드레스가 바뀌게 된 사정까지 이제 말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정말로 이 업체 측의 과실이, 과실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없죠.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러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증인 신문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무죄 판결이 나오고 민사 사건에서도 뭐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이제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뭐 과실을 입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결과가 승소가 이제 되는 거고 손해를 이제 5억을 이상을 이제 더 받아내야 되는데 위자료 개념으로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상 손해랑 그다음에 특별 손해.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 정도 손해는 발생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게 통상 손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회의실에서 찍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수도 이게 수리하고 그리고 천장에 이제 뭐 도배 좀 다시 하고 요 정도 손해가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오늘따라 제가 집에 있는 5천억짜리 국보급 보물을 요 그 회의실에 놔뒀어요. 스케일이 커. 무조건 억단이야. 5천억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근데 사실 위층 입장에서는 여기에 5천억짜리 보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알 수가 없지. 이런 게 특별 손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통상 손해는 이제 이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이제 해주는 거고 특별 손해는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죠. 통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혼식 비용이 이제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결혼이 파혼이 돼버리면 원래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됐을 때 땅을 선물을 받기로 했거든요. 땅이 심지어 또 330억이야. 아따. 어마어마해. 나보다 그래도 스케일이 작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땅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버리니까 330억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시작점을 10% 정도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 30억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원하는 할수 있으니까. 15억 이상 원하는 그런 의뢰인들의 그런 이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승소가 임박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손을 딱 들면서 이제 소취하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네. 서류로 내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호간에 이제 협의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고가 그냥 그만하겠다.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한테 소취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서면으로 이제 하는데 이분은 이제 우영우가 가르쳐줘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소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취하라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약간 재미를 위해서 극적인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민사적인 내용이 집중이 됐고 약간 손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자료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뭐 과실이 인정돼야 손해배상 범위를 논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화도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3화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